문제 풀고 가려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같이 이제 막 문제 풀었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쌤 스케줄이 없어요. 나는 약속을 안 잡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혼자 있는 거는 좋아하는데 근데 10시 이후에 누군가를 만나서 약속을 잡으면 그 다음날 내 스케줄 꼬여버리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9시 반 정도 뭐 이렇게 있다가 10시 정도에 내가 이제 혼자 남거든요. 알겠죠? 그럼 그때 또 와서 공략하는 애들도 있어요. 막 질문하는 애들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나 좀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런 시간들 활용해가지고 오시면 선생님은 가르치는 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기 것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녹화 들어가나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캠페인의 기후 부분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 3단원이거든요. 3단원. (3단원입니다) 3단원. 3페이지입니다. 기후입니다. 3단원에서는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연환경에 포함되는 것은 지형, 기후가 주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후에 대한 이야기와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연결되는 게 바로 인간생활이에요. 인간생활이라고 얘기를 했죠? 메인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복은 뭐를 입고 음식은 뭐를 먹고 주거는 어떤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각 기후 환경별로 의식주라든가 지형별로 의식주를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알겠죠? 그런데 그것만 나오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기온과 강수가 믹스된 클라이모그래프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성여고, 대강여고, 그 다음에 광주고, 알겠죠? 의외로 생각보다 숨어있는 고등학교가 광주고가 이 세계지리 파트가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알겠죠? 선생님은 지리교육과를 나오다 보니까 그 광주 전남 쪽에 지리교육과가 전남대학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그 선생님들 명단을 보면은 여기 어렵게 나오겠다 이게 알 수 있는 게 그 세계지리에 홀릭해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광주고에 있어요. 그리고 광주 제1고 있죠. 광주 제1고 거기에 약간 지리에 미친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후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세계지리는 여러분들에게 또 놓고 봤을 때 지리 선생님들이 가장 힘을 주는 단원이 바로 이 파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후와 지형에 대해서 나갈 겁니다. 이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이 인간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만 나오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어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세계지리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연지리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선생님 보시면 돼요. 편하게. 기후 요소하고 기후 요인이 있죠. 요소라고 하는 것은 기후를 구성하는 구성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열대기후다, 온대기후이다, 냉대기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가 기준이에요? 기온이 기준인 거 아시죠? 그래서 기후 요소는 이렇게 첫 번째 기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강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아요. 요소가. 알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기온, 강수, 바람만 이야기했어요. 이게 기후의 3요소거든요. 그리고 3개의 기온, 3개의 강수, 3개의 바람 이렇게 해서 한국지리나 세계지리에서는 이렇게 3가지를만 가지고 시험지 출제를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우게 될 게 캠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캠펜 들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이 지리학자 중에서 캠펜하고 홈볼트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 캠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과학상 있죠? 거기에 12번인가가 후보로 올라갔다가 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캠펜의 제자들은 다 유명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게너입니다. 베게너 들어본 적 있나요?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이죠? 대륙이동설의 그 모티브를 제공해줬던 사람이 캠펜이에요.
왜냐면 베게너가 캠페인의 사이거든요. 캠페인의 딸과 결혼한 게 베게너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의 모든 한 12개의 이론이 다 캠페인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온과 강수, 이거 캠페인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후 요인은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요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기온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후 요인은 뭐가 있냐? 먼저 위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도 아시죠? 저희도 고緯도 들어본 적 있죠? 적도를 중심으로 가까우면 저희도, 적도에서 멀어지면은 고緯도가 되는 겁니다. 이 태양의 입사각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서 춥고 덥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 그래, 위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를 결정한다 볼 수가 있겠니? 기온을 결정하는데 그 기온을 결정하다 보니까 강수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요, 위도로 이제 우리가 다른 위도라고 하면 춥고 덥고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같은 위도대에서도 춥고 덥고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 미국을 예로 들었을 때 미국에 로스앤젤레스가 있고요, 뉴욕이 있어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LA라고 하잖아. 우리 LA 타운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리고 노래 중에 나성에 가면 뭐 이런 얘기는 내 편지를 쓰겠어요,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LA에 한인촌을 만들었잖아요. LA에 자리 잡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LA는 뉴욕보다 훨씬 더 겨울에 따뜻해요. 됐어요? 그 다음에요, 여행을 가요. 한국은 영하 3도, 영하 5도 이래요. 그런데 저기 프랑스라든가 이쪽을 가잖아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쪽을 가잖아요. 그러면 겨울이 우리나라만큼은 춥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그 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우리랑 똑같은 중위도권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우리보다 덜 추워요. 그럼 이게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수륙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 시간에 배웠죠? 수륙분포. 그죠? 해안과 대륙은 비열 차이가 발생을 해요. 알겠어요? 이 수륙분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수륙분포 말고 또 뭐가 있냐? 지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있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해발, 고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해류도 있습니다. 됐어요? 해류가 뭔지 알죠? 바다의 흐름이죠? 그런데 난류야, 한류야. 이해됐나요? 난류일 때는 따뜻하고 한류가 흐르는 곳은 더 추울 수가 있겠죠. 근데 해류는 그 기온보다 영향 미치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강수량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뭐 사하라 사막이랑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사하라 사막은 위도대 때문에 발생하는 사막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저 나미부 사막이라든가 칼라리 사막이라든가 아마 들어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사막은 왜 바닷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막일까? 옆에 바닷물이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비가 안 내려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해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되나요? 광주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알겠죠? 사막의 유형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후요소와 기후요인에서 위도, 수륙분포, 그 다음에 지형, 해발고도, 해류 이렇게 정리를 해서요. 아 얘가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위도대부터 설명할까요? 이제 우리 머릿속에 하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기온이 높아요. 그렇죠?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어떤 지역에 기온이 높대요. 높아요. 그러면 무슨 공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뜻한 공기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차가운 공기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기온이 높다는 얘기는 따뜻한 공기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됐어요? 몰라도 돼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모른다고 막 뭔가 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따뜻한 공기예요.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습니다. 그래서 상승기류가 활발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알겠어요? 상승기류가 활발합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기압이 발달을 합니다. 저기압. 됐나요? 저기압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날씨가 많이 흐려지잖아요. 그죠?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끊임없이 상승하니까. 됐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온이 낮아요. 기온이 낮다는 얘기는 무슨 공기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차가운
공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됐나요?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겠죠? 무겁습니다. 냉장고 문을 팍 열면은 밑으로 싹 깔잖아요. 알겠죠? 어제 목욕탕을 갔는데 거기에 한풍기가 고장이 났어요. 선생님은 약간 그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서울여고 있을 때 선생님이 방송부를 하고요. 방송부 했어. 그래갖고 막 뛰어다니고, 가연 조교님은 알 거예요. 그죠? 선생님 엄청 바빴지? 우리 학교에서, 아니,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그 듣기평가하고 연구부 쪽을 계속 내 연구부를 했거든요. 연구부 알죠? 그죠? 2002년 들었어. 문과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나이스라고 하는 거 알죠? 컴퓨터. 나이스 업무를 내가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0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나이스를 했고, 퇴직하고 나서 서울여고 갔던 거 알아? 세팅을 하러 내 짱친이 전화가 왔어요. 서울여고 선생님이 자기가 이번에 연구부 일을 맡게 됐는데 내가 떠나고 나니까 2학기 성적 처리해야 되는데 세팅이 안 된 거야. 알겠죠? 그래갖고 밤에 몰래 후드티 쓰고 가서요. 세팅해주고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그 기계 다루는 걸 좀 좋아해요. 알겠죠? 근데 어제 어떤 목욕탕 가는데 한풍기 고장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거 땡겨주면 될 것 같거든? 알겠죠? 그래갖고 좀 살짝 그런 거 좋아하니까 땡겨줬는데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돼. 근데 막 이렇게 연기가 쌓여. 그래서 어제 어떤 아줌마가 밀벌레대를 들고 와서 막 창문을 여는 거야. 아 저거 안 되는데? 무슨지 알겠죠? 아 지금 자욱해 연기가. 근데 밖에 하고 온도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죠?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되죠? 무거우니까 밑으로 깔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에서 그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 안개 있죠? 우리 스모그 현상? 그게 또 어떻게 돼서 같이 만나서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더 부해졌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아주머니를 대상, 탑승이 안 되는 아주머니 대상으로 저 문 열면 안 됩니다. 딱상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재수없겠죠. 저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알겠어요? 그래서 알아줄게. 차가운 공기는 무겁습니다. 하강기류가 발달을 해요. 그러면 뭐가 생기겠니? 고기압이 발달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요거 원리 하나는 계절풍의 원리도 적용이 되고요. 열대기후도 다 적용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위도 갈게요. 위도 가겠습니다. 위도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0도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30도가 있어요. 60도가 있어요. 90도가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우리가 위도라고 하는 건 태양의 중심각에서의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적도는 태양의 중심에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0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가면 90도가 되겠죠? 알겠죠? 자연쌤, 이거 볼륨 좀 줄여주라. 볼륨 좀 그거 말해주고 윤곽으로 가서 편하게 채점하고 보내줘. 어머니는 좀 심한 애들은 미리 문자 줘. 왜냐면 얘들 약속 잡아야 되니까. 됐죠? 0도입니다. 태양을 바로 받아요. 기온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기 되게 뜨겁겠죠? 그쵸? 되게 높아요. 먼저 얘기할게요. 케펜의 기후구분에 의하면 그냥 머릿속에 넣어놔요. 최한올과 최난올이란 말이 있거든요. 최한올은 최고로 낮은 달, 최난올은 최고로 높은 달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여기 영도 지역은 최한올 기온이 18도 이상이야.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몰라도 돼요. 우리가 겨울이라고 해도 18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 1년 12달 되게 덥거든요. 무슨 기류가 활발하겠어요? 상승 기류가 활발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상승에서요 뭐를 형성하냐면 지금 수증기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구름 형성이 있겠죠? 구름 형성이 있죠? 그죠? 이게 나중에 응결이 돼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기온이 높은 지역은 강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고요. 우리가 열대기후의 특징이 어때? 라고 하잖아요. 고온 다습하다고 끝나죠. 그것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가 상승을 했잖아요. 응결이 되잖아요. 비가 돼서 밑으로 흘러내려오겠죠. 그죠? 그럼 땅을 식혀주겠죠. 어쨌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응결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공기의 흐름이에요. 이해됐어요? 우린 이것을 대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적도 근처에서 발생하는 이 강수 현상은
무슨 강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류성 강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열대지역에서는 이비를 스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비를 소나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머릿속에 암기하려 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아, 영도 근처에서 상승했구나. 대류성 강수가 만들어지는구나. 대류성 강수. 이거를 우리는 스콜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는 세계지리 기준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스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대지역이 고온 다습한 이유는 기온이 높고 대류성 강수가 발생해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비가 돼서 내려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부는 내려와서 비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동을 해요. 됐어요? 일부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이동해서 내려와요. 어디로? 여기로 내려와. 됐어요? 올라갔잖아요. 비가 돼서 내려오는 공기의 흐름도 있지만 이게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올라간다고요. 가서 위도 30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캠페인의 기후 부분에서 우리는 여기를 건조기후라고 불러요. 됐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막이 사하라 사막이죠? 사하라 사막이 위도 30도에 분포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열대에서 상승했던 그 공기가 30도에서 내려오니까요. 됐나요? 우린 여기를 하강기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하강기류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고기압이 발달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 아, 그래. 위도 30도에서는 고기압이 발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고기압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줄여볼까요? 고압대라고 합니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얘가 열대 근처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아, 그래. 얘는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아열대, 고압대가 되고요. 여기는 건조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을 보시면 적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위도 30도 부근으로 가잖아. 그럼 사막이 나타나. 그게 사하라 사막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세렝게티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세렝게티를 지나는 그 아래쪽에가 사막이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바로 이 아열대 고압대에 놓여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 위도 90도를 한번 가볼게요. 지금 위도 90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추워요. 그죠? 여기 엄청 추워. 왜? 가장 추운 한대기후거든요. 영하예요. 1년 12달 영하의 기온이 나타나요. 네, 우리 이거를 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대는 공기의 흐름 한번 예측해 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상승할까요? 하강할까요? 항상 추워. 하강하겠죠? 그쵸? 여기 하강해요. 됐나요? 하강합니다. 그럼 하강했잖아. 우리 여기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만들어져요? 고압이 만들어지겠죠? 됐어요? 고압이에요. 아, 그래. 극고압이라 얘기합니다. 극고압대. 말 어렵지 않죠? 얘는 아열대 고압대였잖아. 얘 이름은 극고압대야. 이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라고 볼까요? 봅시다. 여기로 이동을 해요. 알겠죠? 위동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시 위동했잖아. 그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상승해요. 위도 60도에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됐나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아까 내려왔잖아. 그치? 절반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다시 또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배웠죠? 위도 30도에서 60도는 지금 진해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간접 순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직접 순환, 여기도 직접 순환, 여기 우리가 뭐라 합니까? 간접 순환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지구과학이에요. 내가 거기까지 가르칠 이유는 없어요. 알겠죠? 나는 여기다 주목 한번 해볼까요? 위도 60도죠. 지금 위도 60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승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도 상승기류가 활발하니까 비 뿌릴까 안 뿌릴까? 뿌려요. 위도 60대가 뿌려요. 냉대 수변이란 말 쓰거든요. 여러분들 캐나다가 엄청 추운 거 알죠? 근데 캐나다 하면 뭐로 유명해요? 단풍으로 유명하죠? 나무 많습니다.
비가 없으면 나무 못 자랄 거 아니야. 그죠? 캐나다 갔다 온 제자들은 쟤도 마찬가지예요. 아, 미안. 조교도 마찬가지인 게 캐나다만 갔다 오면은 시럽을 사다 줘. 단풍 시럽. 내가 그만 사오라 했어. 안 먹는다. 알겠죠? 응? 돈 아깝잖아. 그지? 근데 왜 그런지 알아? 여기 보세요. 60도에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발달해요? 여기는 저압이 발달하거든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기는 이동했죠? 그죠? 따뜻하겠지. 위도 30도에서 60도잖아. 그래서 온난한 온난한 기단이 이동을 한 거야. 여기는 한랭한 기단이 이동을 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온난 기단과 한랭 기단,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났을 때 형성되는 강수는 무슨 강수예요? 전선성 강수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위도 60대 캐나다나 이쪽이 생각보다 강수량이 많은 이유가 바로 뭐가 발달해서 전선성 강수가 발달해서라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추운데 강수량이 왜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런다고요? 전선성 강수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됐나요? 이게 위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온이 그냥 위도가 단순히 야 높아지니까 추워, 낮아지니까 더워, 이게 아니라 이 위도 차이가 발생하니까 뭐도 발생하는 겁니까? 이렇게 강수량의 차이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 저희도는 고온 다습하구나. 됐죠? 그 다음에 추운 지역들은 당연히 건조하겠구나. 이 다음 위도 30도에서는 어떻다? 건조기가 나타나서 사하라 사막이 바로 이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그러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지구는 살짝 기울어져 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받을 때 이렇게 딱딱 받는 게 아니라 지구가 기울어져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이해되죠? 근데 이 아열대 고압대가 이동을 해요. 알겠어요? 아열대 고압대가 위도 30도보다 조금 더 밑에 내려올 때가 있어. 왜?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 원래는 지구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반듯한 게 아니라 얘가 기울어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햇빛을 받는 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요? 됐나요?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가 30도가 아니라 여기로 갈 때가 있어요. 알겠죠? 위도 한 20대 정도로. 그러면 거기는 갑자기 아열대 고압대가 열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해서 왔단 말이야? 건조해.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사바나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됐어요? 또요. 아열대 고압대가 여름이 되면은 위도 30도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 위도 한 40도까지 영향 위도 한 35도까지 영향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비가 안 내리는 온대기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중해성 기후예요. 이해됐나요? 선생님이 요거 되게 강조하는데 사실 다른 학교는 안 나왔거든요. 광주고등학교는 이거 모식도가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모두 다 이걸 알 필요는 없지만 알아둘 게 뭐냐면 요것에 별표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건조하다라는 말을 쓰는 기후가 몇 개가 있어요. 3번 빼고요. 알겠죠? 3번을 빼고요. 우리가 건조하다라고 얘기하는 기후가 2개가 있는데 그 기후가 뭐냐면 하나는 사바나 기후예요. 사바나. 알겠죠? 사바나 기후는 여름에 우기, 겨울에 건기입니다. 그러면 사바나가 겨울에 건기인 이유 이거 왜 그런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는요 여름이 건기예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았니? 받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수능에서도 100% 출제입니다. 알겠죠? 서킷이나 강케이 모의고사가 얘들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선생님이 그 서킷이나 강케이 모의고사에 내가 들어간 이유가 나는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초빙이 돼서 선생님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지리 관련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사교육 종사자가 딱 2명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2명밖에 없는 게 지금 사교육 카르텔이 있었잖아요. 알죠? 며칠 전에 우리 저번 주가 현우신이랑 다 그랬었잖아. 그죠? 근데 사교육 카르텔은 재작년부터 엄청 윤석열 정부 때 너무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선생님들 중에
사교육 카르텔이 연료가 될까봐 문제를 못 내셨어. 근데 마침 선생님이 작년에 내가 퇴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 때도 족보닷컴이랑 그때 그게 뭐 불법이 아니었으니까 족보닷컴, 마더텀, 자이, 수능특강, 수능완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였지? 그 완자. 알겠죠? 내가 거기에 문제를 선생님이 팔았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불법일 때가 아니었고 또 나는 내 이름 올리는 게 싫었어요. 우리가 평가원 들어갈 때 항상 하는 말이 오염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거든요. 오염이 뭔지 알아? 사교육에서 그 문제 만드는 걸 우리는 오염됐다 얘기해. 그래서 사교육 문제집에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못 들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수능 출제나 평가원의 그 모의고사 출제를 들어갈 때 단 한 번도 검토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검토는 오염된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나는 문제 출제자였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름을 아예 안 올렸어요. 이름 올린다고 해도 빼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이름 들어가 있는 게 수능특강 수능완성이에요. 안 넣었어 이름을.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그 서킷이나 강케이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 문제가 회차별로 한 두세 개씩은 들어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 말은 여러분 수능 때까지 이거 낼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분석해서 낸 거예요. 됐죠? 나도 이런 문제, 이거 문제 한 12개를 냈을 거예요. 작년 10월부터 내가 문제를 선생님이 서킷에다가 팔았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능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알아두세요. 사바나나 지중해성 규가 나서 분조해 라고 하잖아. 그러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요 문장으로만 학교 한 30개 교가 다 출제를 했어요. 이번 중간고사 때. 알겠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그럼 이제 수료법 한번 설명해 볼게요. 수력 분포는 똑같아요. 봐봐. 기온이 높으면 상승률이 저기압이잖아. 대륙하고 해양하고 비열이 같아요? 비열 얘기 한번 할게요. 대륙하고 해양이야. 그지? 대륙은 나는 항상 대륙에 나가는 새 뭘 얘기를 하냐면 대륙은 성격이 급해. 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임이. 대륙은 임이에요. 알겠죠? 대륙은 임이야. 겨울이에요. 겨울에 대륙은 이미 기온이 낮아진 거고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름이에요. 여름에는 이미 뜨거워졌어요. 됐어요? 그러면 대륙은 겨울에는 기온이 낮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기온이 높겠죠? 이때 기준이 뭐야? 누구보다 높으냐? 누구보다 낮냐? 내가 수립분포라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에 해양이 비교 대상인 거예요. 알겠어요? 해양은 나는 뭐뭐 하는 중이라는 걸 꼭 붙여놔요. 됐죠? 왜냐면 선생님은 문과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비열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임이다, 뭐뭐 하는 중이다, 머릿속에 박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뭐 하는 중이야. 해양은 겨울에 기온이 낮아지는 중이에요. 알겠죠? 낮아지는 중. 그러면 얘는 기온이 낮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한랭해 라고 얘기하거든요. 겨울에 얘는 얘보다는 기온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난화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됐어요? 온난하다. 누구보다 온난하다는 거야? 대륙보다는 온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갈게요. 여름이에요. 그러면 여름에는 해양이 기온이 낮아지고 있는 중이죠. 그죠? 얘는 이미 뜨거워졌잖아. 이거 뭐예요? 고온이에요. 됐어요? 얘는 뭐가 될까요? 낮아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얘보다는 기온이 얘는 높아졌지. 얘는 낮겠죠. 그죠? 어떻게 표현해? 서늘하다고 표현해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 기후에서는 우리가 기온을 표현을 할 때 단어 4개 써요. cold, cool, warm, hot. 이해됐어요? cold, cool, warm, hot. 이렇게 4개를 써요. 그래서 4개를 가지고 일본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역이나 우리나라 기후는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일본 지리학자들이 와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이겁니다. 대륙은 해양하고 비교했을 때 겨울에 얘는 콜드예요. 알겠죠? 얘는 뭐예요? 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름에 여기는 핫. 됐어요? 얘는 쿨.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자. 그래. 그러면 우리가 기온이 높으면 상승기류 활발하고 저기압이 발달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해됐죠? 그래. 대륙의 영향을 받게 되면 생각해봐. 대륙은 겨울하고 여름의 기온차이가 엄청 크죠?
이때 등장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연교차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연교차라고 하는 개념. 연교차는 어려운 거로 갈게요. 최나놀에서 빼기 최하놀이에요. 됐나요? 최나놀에서 빼기 최하놀이야. 됐죠? 그러면 최나놀에 얘는 엄청 뜨겁잖아. 그쵸? 얘는 겨울에 엄청 춥잖아. 그러면 따라서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연교차는 클까요? 작을까요? 연교차는 크겠죠. 이해했어요? 그래, 대륙 영향을 많이 받으면 연교차는 크겠구나. 됐니? 여기는 연교차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됐죠?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수륙분포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안과 대륙 중에서 어디에 분포하냐에 따라서 연교차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봅시다. 유라시아 대륙 알죠? 유라시아, 유럽 플러스 아시아잖아요. 됐죠? 그냥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크게 빵덩어리라 생각하고요. 이걸 그냥 유라시아 대륙이야.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우리 여기 중위도권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중위도가 있어요. 중위도 보세요. 민혁아, 봐. 알겠지? 봐요. 중위도권이에요. 여기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서안 쪽이고요. 이쪽이 동안 쪽이에요. 동안. 됐니? 서안 쪽은 서안하고 동안이 얘가 중위도잖아요. 우리가 중위도에서만 부는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뭐예요? 편서풍이죠. 편서풍. 그런 적 있어요? 편서풍. 무역풍, 편서풍, 북동풍, 우리 이걸 타골풍이라고 얘기를 한다. 지금 얘네들이 다 그 바람이잖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편서풍이 불고 편서풍이 불어요. 서안 쪽에 있는 나라가 뭐냐면 영푸, 됐죠? 그 다음에 동안 쪽에 있는 나라가 중국, 그 다음에 한국,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영국하고 프랑스는 지금 보시면 북대서양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바다 쪽이잖아. 그죠? 1년 12달 편서풍이 불어와요. 서쪽 우리가 중위도권에 있으니까. 근데 이 서쪽은 이 편서풍이 어디서 불어온다는 거예요? 바다 쪽에서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해양의 영향을 받겠죠. 그죠? 해양. 됐어요? 서쪽에 있으면서 해양의 영향을 받아요. 서한 해양성 기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대륙에서 1년 12달 바람이 불어오네요. 그럼 우리는 무슨 기후가 되는 거예요? 대륙성 기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됐죠? 서해양성 기후의 특징은 해양에서 계속 바람이 불잖아. 특징 얘기해보자. 연교차 얘기 먼저 할게요. 연교차 커요, 작아요, 얘? 연교차 커요, 작아요? 당연히 작겠죠. 그쵸? 그 다음 해양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12달 얘는 수균이에요. 수균. 됐어요? 수균해. 여긴 어떨까요? 연교차 커요, 작아요? 커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건조하겠죠? 건조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름철에 부는 계절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계절풍. 그래서 얘는 겨울에는 아주 건조하고요. 여름에는요. 이 대륙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대륙 때문에 얘는 계절풍 기후로 인해서 온 가습하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가 무슨 농사 지어요? 벼농사 지어요. 됐나요? 여기 벼농사 안 돼요. 벼라고 하는 작물은 아열대성 작물이어서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벼는 재배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유럽 사람들이 밥 먹어요? 안 먹죠? 뭐 먹어요? 빵 먹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수균하기 때문에 1년 12달 초지가 잘 자라거든요. 됐나요? 초지가 잘 자라? 그럼 풀 먹고 자란 애들이 누가 초식동물들이죠? 그래서 소나 양이나 말이나 이런 목축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많이 먹어. 그러니까 목축을 하면서 그 옆에다가 밀이라든가 이런 작곡류를 재배를 같이 해요. 그래서 목축도 하면서 됐니? 거기에다가 밀농사까지 같이 짓거든요. 혼합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해양성 기후는 무슨 농사지요? 라고 하면 믹스됐다 라고 해서 무슨 농업? 혼합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요? 수륙분포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됐죠?
선생님이 나머지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통합사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이 나올 때 내가 하겠지만 지금 굳이 여기서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 여기는 안 나왔지만 바람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하거든요. 선생님 보세요. 우리나라 예를 들게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죠? 그죠? 그런데 지구상으로 놓고 봤을 때 반도국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동남아시아 쪽이에요. 동남아시아 섬도 많고 육지도 옆에 분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갖고 설명할 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과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국 대륙 그 다음에 한국까지 알겠죠? 뭐 일본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알겠죠? 뭐 일본까지 여기에서 나타나는 기후가 바로 계절풍 기후예요. 계절풍 알겠나요? 계절풍 기후와 계절풍이 뭔가요? 라고 하면 겨울과 여름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게 계절풍 기후거든요. 알아두셔야 돼요. 동남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이 계절풍 기후다. 세계지에서 우리 계절풍을 얘기하지 않고요. 몬순이란 말 씁니다. 뭘 한다고요? 몬순. 됐어요? 이게 요거랑 연결시키면 돼. 봐봐라. 선생님 이제 두 개라는 그냥 두 개 그럴게요. 이해할 수 있게. 여기가 겨울이에요. 겨울이에요.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겨울에는 이미 추워진 데가 누구예요? 대륙이죠. 대륙이 기온이 낮죠. 해양보다. 그죠? 그러면 기온이 낮으면은 하강기류 활발해서 뭐가 발달해? 고기압이 발달하죠. 그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대륙이 뭐가 발달한다? 고기압이 발달을 해요. 이 과정 알겠죠? 요거 비열이랑 관련지하고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양은 얘보다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따뜻하니까 상승기류 활발하거든요. 뭐가 발달해? 저기압이 발달해. 됐니?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바람도 고에서 저로 이동을 해요. 됐죠?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불겠어요? 대륙에서 이렇게 해안 쪽으로 불겠죠? 대륙 건조해 안 건조해? 건조하죠. 그죠? 그래서 겨울철에 부는 계절풍은 건조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요거 보세요. 여름이에요. 여름에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이 있어요. 그죠? 대륙은 여름에는 기온이 이미 높아졌죠. 덥죠? 뜨겁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발달해요? 저기압이 발달해요. 얘는 저기압. 됐나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고기압. 됐죠?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겠어요? 이렇게. 해양에서 대륙을 불어가겠죠. 해양 자체도 수분하잖아. 이제 수분기가 많잖아. 그치? 해양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밑에서 불어오니까 어때? 고온, 가습한 바람이 불겠죠? 이게 해양 계절풍, 여름 계절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슨 동사를 쓰는 거예요? 병동사를 짓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동남아시아, 우리 쌀국수 하면 뭐예요? 나 한 번씩 학원에서 내가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어. 근데 나 진짜 그 pot 가서 쌀국수 한 그릇 얼른 후루룩 먹고 싶은데 그 시간도 안 나요. 알겠죠? 계속 춤춤춤춤 수업이 있잖아.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pot 보고 있잖아. 막 되게 벌어놨어요. 그래서 아 저걸 하는 게 더 나으려나 학원보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알겠죠? 쌀국수 어디 거예요? 베트남? 태국? 다 유명하죠? 동남아시아가 쌀국수 유명한 이유인지 알겠어요? 왜? 계절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게 얘가 하나야. 리노에 대한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해안양성 기후에 대한 설명한 거고요. 수륙분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절풍까지 연결시킨 겁니다.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필기하기 싫으면 그냥 찍으세요. 알겠죠? 핸드폰 갖고 있죠? 찍어서 정리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5분 쉬었다가 할게요. 찍고 좀 쉬세요.
받아가지고 못 들어간 거야. 그래서 조교방에다가 학원 비번 아시는 분 있나요? 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줬으니까 지금 간지 한 30분 됐죠?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지. 어떡하니? 그 조교 선생님이 쌍지를 했어요. 세계지리, 한국지리를 조교가. 그래서 내가 지금 세계지리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너 알아. 하고서 이제 초빙을 한 거예요. 그 친구를. 근데 얘가 지리만 잘하는 거야. 무슨지 알겠죠? 야 1학년 때 만났는데 눈이 반짝반짝해. 근데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그 사회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사회만. 왜냐면 선생님 학생들 중에 내 성격이 약간 좀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볼 때 1등급이 우리 학교 40%가 났거든. 한국지리가 1등급이 40%. 전국이 4%가 1등급이잖아. 우리 학교에서 한지 선택한 애들 중에 40%가 1등급이었어요. 우리 이제 2등급까지 하면 60 몇 % 돼요. 알겠죠? 아버지 예체능 애들이고. 그러니까 지리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겠죠? 국어, 영어, 수학을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리만 잘하는 바보를 만들 수 없다. 그래갖고 공부를 시킨 애가 쟤거든요. 네? 이제 그 조교쌤이 내신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정시로해서 사범대 들어갔잖아. 정시로해서. 근데 사범대 높았어요. 정시로해서 사범대 들어갔다니까 저 친구가. 내가 지리만 잘하는 바보를. 그래서 한국지리랑 세계지리 시간에 뭐 했는지 아니 내가? 국어, 영어, 수학 숙제 검사했어요. 한국지리 시간에 국어, 영어, 수학 있죠?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했다니까요. 모의고사 이거까지 풀어 갖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대학 간 거야. 사범대를. 그래서 너의 지리 있죠? 되게 사랑하는 애거든? 이 파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클리닉 때 지리 파트는 그냥 가연쌤 옆으로 붙어요. 알았죠? 가연쌤 옆으로. 잘해 지리. 쌍지했어요. 세지 한지. 이런 내가 설득했다니까? 너 세지 한지를 하는 이유가 뭐야? 했더니 저는 지리교육과를 갈 거야 했는데 이제 다 지리교육과 에이스가 돼가지고 교수님 칭찬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나 불러서 서로 애들이 지리는 좀 잘 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만 잘하는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알았죠? 이거 좀 끌까요? 너무 이게 더우니까 너희들이 잠을 자는 것 같아. 졸린가 봐. 밤 11시에 PT 받았어요, 선생님. 받았어. 나 그래서 느꼈다. 나 이제 진짜 거기서 깨달았어. 또 깨달았어. 내가 PT 할 시간이 없어서 PT 선생님이 10시에 수업 끝나고 오래요. 근데 어제 마감하고 뭐하고 하니까 내가 10시 한 40분 됐다? 그래서 내가 보냈어요. 어쩌죠? 너무 늦었죠? 했더니 고객님, 저는 벌써 1시간 46분을 기다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 꼭 고객님의 PT를 끝내고 가겠습니다 해서 내가 욕하고 갔거든? 지금 욕하고 왔어. 뭐야. 그리고 내가 내 친구한테 캡처 떠서 보내줬어요. 뭐냐 막 이랬거든. 근데 갈 때 내가 욕을 엄청 했어. 알겠죠? 미안하기도 하고 이게 참 뭐라 해야 되니 불필요한 직업 소명의식이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욕하면서 갔다. 근데 어제 깨달았어. PT를 끝내고 나오는데 어쨌든 내가 강압적으로라도 갔잖아. 가고 하고 나오니까 너무 뿌듯한 거야. PT를 끝내고 나오니까. 그래서 난 너희들한테도 그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의 자세로 애들이 하기 싫다고 해도 나도 저 PT쌤처럼 강압적으로 시켜야 되겠다. 나 그거 느꼈어. 더 독해지고. 선생님. 어제 느꼈어 진짜. 선생님 어제 일기 썼다니까. 갈게요. 이제 여러분들 재밌는 캠페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너희도 그 트레이드 나중에 수능 끝나면 그 트레이드한테 가서 해. 알겠죠? 진짜 그런 직업부터 그렇게. 어제 저 친구한테 엄청 욕했거든. 나 가기 싫어 이러고. 근데 어제 되게 일석이조였어. 첫 번째, 나 어제 고기가 너무 땡겨서 조교쌤들 두 명이 안 가고 있더라고. 어제 고기나 한 잔 먹으러 갈까? 근데 많이 먹어 운동쌤이랑.
한 4인분, 5인분 먹어요. 그럼 나 20원 정도 썼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PT 선생님 때문에 내가 어쩌니 나 PT 때문에 나 너희랑 고기를 못 먹게 돼서 20만 원으로 갚겠죠. 그죠? 그리고 어제 PT 받은 후 깨달았죠. 아, 너희들은 더 강하게, 작년보다 더 강하게 푸시해야 되겠구나. 알겠죠? 갑시다. 캠페인입니다. 이제 드디어 캠페인 들어갑니다. 어디로 가서 보려면요. 캠페인의 기호 부분은 페이지 5페이지예요. 5페이지. 캠페인의 기호 부분인데요.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캠페인의 기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건조기후, 한대기후 있잖아요. 페이지 5페이지예요. 알파벳이 있어요. A, C, D, E 이렇게 돼 있죠. A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안 주어서 다행이네요. 볼까요? 여기에서 얘가요. 여기가 A인 거야. A 알겠죠? 그리고 여기를 C 됐나요? 여기가 D 그리고 여기가 E예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A, C, D, E 했죠. B가 어디냐? B가 위도 30도 부분인 여기 B가 됩니다. 그럼 느낌 오나요? A는 열대기후, B는 건조기후, C는 온대기후, D는 냉대기후, 그 다음에 E는 한대기후예요. 됐죠? 첫 번째 분류는 수목기후냐, 무수목기후냐 이렇게 나눠요. 수목기후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후를 말하고요. 무수목기후는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기후를 말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열대는 나무 많죠? 그쵸? 건조기후는 나무가 있나요? 없어요. 무수목입니다. 됐죠? 온대 나무 있고요. 냉대까지 나무가 자라요. 알겠죠? 한대는 너무 추워. 영하야. 나무 자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무수목기후에 해당하는 기후를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건조기후는 건조하니까 나무가 안 자라겠죠. 한대기후는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영하의 기온이니까 안 자라겠죠. 그죠? 그럼 머릿속에 첫 번째 담아봅시다. 무수목기후는 건조와 한대가 포함된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A입니다. A는 열대기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A를 달 수 있는 것은 체한올 기온이 기준이에요. 체한올, 최고로 한, 추운 달.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체한올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열대기후는 체한올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어야 해. 안 틀리겠죠? 여기잖아요. 그죠? 안 틀리겠죠? 체한올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다. 여기잖아. 이게 열대기후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C로 갈게요. C, 온대기후입니다. 우리가 온대냐, 냉대냐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알겠죠? 우리나라는 점이기후란 말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온대하고 냉대의 중간이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얘는 또 뭐냐면 체한올 평균 기온이 영하 3도가 기준이에요. 몇 도가 기준이라고요? 영하 3도. 됐죠? 영하 3도보다 이상이면은 온대예요. 영하 3도보다 이상이어야 되고요. 18도 미만이 되는 게 온대기후야. 근데 이거는 잘 안 나오고요. 요거 갖고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냉대는 영하 3도 미만일 경우에 냉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온대하고 냉대의 기준도 체한올 평균 기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 봐볼까요? 한대는 한대기후는 뭐가 기준인가요? 한대기후의 기준은 한대하고 냉대의 차이에서 한대 같은 경우에는 체난올 평균 기온입니다. 알겠어요? 10도가 기준이에요. 냉대하고 한대다 라고 하면 체한올은 없어. 계속 추울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체난올 평균 기온 가장 따뜻한 달이에요. 몇 도? 10도. 됐어요? 10도의 이상이면은 냉대. 인혁아, 이거 어디 가서 못 들어. 알겠지? 자꾸
자꾸 이게 우리 딸이 그런 어떤 학원을 다녀, 수학 학원을. 너무 근데 그 원장님이 자꾸 자기 자랑을 한대. 난 돈이 많아. 난 상가도 있어. 나는 우리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을 해 수업 시간에? 나 너무 싫어. 막 이러는데 반성했어요. 되돌아봤어. 나도 자랑을 많이 하나? 그래서 하죠. 나에 대한 약간의 근자감? 약간 자존감이 있어서 반성해야지. 또 할 뻔했어. 민혁이한테. 민혁아, 선생님이 저 희소성이 있다니까. 희귀성. 알겠지? 요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통사. 그죠? 또 성어 비웃는 거야? 왜 그렇게 웃어? 야, 이제 요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없으니까 할 때 들어. 알겠죠? 꼭 안 듣고 있다가 그 나중에 시험 기간 되면 그거 있어요. 사슴의 눈빛. 알아? 슈렉에 나오는 그 고양이 눈빛 있잖아. 촉촉하게 젖은 눈으로 시험 보기 한 3일 전부터 와가지고 나를 막 탁달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4명 있어요. 대성여고 한 명 있고요. 보문고등학교에 있어요. 여자애. 눈 땡그래가지고 맨날 저희가 아예 몰라요. 선생님이 막 이래요. 야, 너 뭐 했니? 수업 시간에. 알겠죠? 그때 요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슈렉 눈동 있어요. 슈렉 그 고양이 눈 알아요? 요렇게 간절하게. 걔 때문에 내가 새벽 2시에 갔잖아. 이거 다시 하느라고. 그러니까 들어. 알겠죠? 응? 체나는 평균 10도 이상이면 냉대예요. 10도 미만이면은 한대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기준인데요.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기준 이거고요. 두 번째가 얘예요. 알겠죠? 이것까지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툰드라 기후라니까 냉대 기후를 찾을 때 10도로 쫙 그어가지고 이상이네? 그러면 냉대고요. 이하면은 한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 특징 보세요. A, C, D, E는요. 기후 요인, 그러니까 우리 기후 요소 중에서 뭐를 반영한 거야? 이건 오로지 뭐만 반영했어요? 온만 반영한 거죠? 이해됐나요? 됐죠?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볼게요. F가 있어요. 이제 소문자가 나와요. F, M, S, W. 소문자야. 얘는 소문자예요. F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풀로 쳤어. 알겠어요? 도거인데요. 도거에서도 얘는 많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두 개로 나눌게요. 월 평균 60mm 이상이야. 또 하나는 월 평균 30mm 이상이야. 됐어요? 월 평균 60mm 이상은요, 열대에서 볼 수 있고요. 월 평균 30mm 이상은 온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AF라고 해놨어. 예를 들어볼게. AF는 열대잖아요. F죠? 그래, 얘는 체한월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면서 F가 붙었죠. 1월부터 12월까지 60mm 이상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 클라이모그래프 분석할 때 이거 꼭 들어가요. 됐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헷갈린 게 M이거든요. M. 이거 보여요? 이게 아까 계절풍세 뭐라 한다 했어요? 몬순이라 얘기한다 했죠? 몬순의 M이에요. 그러면 M이 붙으면 계절풍을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AF하고 AM을 되게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이때 60mm 선에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예요. 쫙 그어봤을 때 AM은 60mm 안 되는 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열대 몬순기후고요. 60mm 계속 이상이에요. 그럼 열대 우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S입니다. S는 뭐냐면 썸머 드라이예요. 드라이. 얘네들은요 뒤에 생략된 말이 드라이예요. 드라이가 뭐야? 건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S가 붙으면 여름이 건조해서 여름 건조한 시기, 여름 건기. 됐어요? 그 다음에 W가 붙으면 겨울 건기입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됐나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W가 됐어요. 느낌 오죠? AW는 뭐가 되겠어요? 열대인데 W 윈터 드라이. 그래, 겨울이 건기가 되겠구나. 됐어요? 잠 깨야 돼. 이제 중요한 거 해. 그 다음에 CS입니다. CS
CS 온대인데 썸머 드라이죠. CS가 지중해성 기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남았어요. 이제 B로 갈게요. B입니다. B는요. B는 뭘 말할까? 건조기후를 말한다 했죠? 그죠? 근데 건조기후도 두 개로 나눠지는 게 건조가 우리가 건조하다 수분하다의 그 경계가 500ml예요. 알겠죠? 500ml 연강 수량 500ml 이상이 되면 수분기후야. 500ml 미만이 되잖아. 그러면 건조기후예요. 알겠죠? 그래서 건조의 기준은 500ml인데 자 봅시다.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한 기후는 0에서 250ml 미만이에요. 연평균 강수량이 0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비가 아예 안 내릴 때는 0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0에서 250ml 미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거는 사막기후거든요. 사막은 우리가 B 하고요. W, 대문자 W를 씁니다. 됐죠? 그리고 250ml에서요. 500ml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BS를 붙이거든요. S 발표할게요. 여러분들 이 문제 많이 나와요. 우린 이거를 스텝교라 얘기를 해요. 스텝. 어렵지 않죠? 스텝의 S. 됐어? 얘는 뭐가 돼? 사막이야. 알겠지? 얘가 잘 나오죠? 왜? 가장 대표적인 스텝이 몽골이에요. 몽골 초원에 가면은 게르라고 하는 이동식 천막 있죠? 그 이동식 천막 보여주면서 여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라고 하거든요. 강수량이 적다로 나오는 게 아니라 250에서 500ml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스텝 기후제로 나오는 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 어떤 지역? 몽골 초원 지역이에요. 알겠죠? 몽골 초원에 게르라고 하는 천막지. 게르가 이동식 천막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됐죠? 요거 하나. 그리고 별표할게요. 정말 잘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에콰도르 들어본 적 있죠? 에콰도르 남미에 있어요. 에콰도르 적도 근처에 에콰도르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에콰도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스페인어로 적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에콰도르라는 나라 자체가 적도야.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적도를 지나가면 아까 0도니까 엄청 더워야 되겠죠? 근데 에콰도르에서 키토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키토 적도인데 키토하고 브라질의 우리가 브라질의 마나우스나 이런 지역들 비교를 많이 해요. 브라질도 적도고 에콰도르도 적도인데 알겠죠? 키토라고 하는 지역은 기온이 연평균 기온이 10도에서 18도 아래 있어요. 왜 그럴까? 적도 근처 30도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키토 지역이 인구 밀도도 아주 높고 그거 말고도 시험에 나오는 게 잉카나 마야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들 나오거든요. 알겠죠? 거기는 AH라고 얘기를 해요. 이 H가 뭐예요? 하이야, 하이. 알겠어? 에콰도르의 적도가 지나가는데 키토라고 하는 지역은 인구 밀도가 아주 높다. 알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 됐니? 거기 무슨 산맥 지나가요? 안데스 산맥 지나갑니다. 들어본 적 있죠?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에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AH가 뭐냐면 고산기후예요. 알겠어요? 고산기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이그제 키토. 됐어요? 요거 시험 볼 거야 다음 시간에. 이것도 외우셔야 돼. 이거 시험 볼 거예요. 알겠죠? 얘를 본다는 게 아니라 요거 전체적으로 다 본다고요. 18도, 영하 3도. 됐니? 그 다음에 요거 사막. 요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 시험 볼 거예요. 이거 한 100% 단출제 됐어요. 요거 템페레 기후구분 모식표 2표거든요. 2표 가져다 놓고 빈칸 채우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 나왔냐면 여기 영하 18도, 그러니까 18도, 영하 3도 있죠. 250, 그다음 500 이거 다
빗잔 또 펑펑펑 뚫어놓고요. 더했을 때 얼마 나오는지 값. 그럼 이제 출제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숫자 하나, 두 개로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 시험들도 있었으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다른 모델도요. 예, 18도, 영하 3도, 그 다음에 사막하고 스텝교에서의 요 차이 알겠죠?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캠페인 기후부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고요. 알겠죠?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줄게요.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의 종류를 먼저 말할게요. 열대기후 넘어가서 보시면 나와있죠? 열대기후. 먼저 지도 먼저 확인하세요. 지도. 페이지 6페이지에 지도 있습니다. 지도 보이나요? 기후 나올 때는 항상 적도 확인하세요. 적도 위치. 확인했어요? 네. 잠 깨야 돼. 응? 알겠죠? 봐요. 적도입니다. 0도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열대우림과 열대몬순과 사바나 보여주고 있죠. 열대우림을 에워싸고 있는 게 사바나인데요. 사바나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이유 알겠어요? 사바나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열대보다는 열대우림보다는 조금 더 위도대가 높은 편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열대우림을 에워싸고 있는 게 사바나구나 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열대몬순기후는 어디로 눈을 돌려보시냐면 동남아시아가 어딘지 알죠? 가운데 저 태평양에서 동남아시아 쪽 있을 거예요. 인도를 포함해서 태국이나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지역들이 다 열대 몬순기후 지역에 들어가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다 체크해 놓고 이 지역의 기후가 어떠하며 이 지역은 어떤 농사를 짓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럼 이것은 벼농사 짓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위치 확인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열대기후는 AF, AW, AM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1년 내내 기온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학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내내 기온이 높다는 데는 쓰세요. 체한월 평균 기온 18도 쓰세요. 한 번 더 쓰세요. 1년 내내 기온이 높다. A를 붙였다. A 체한월 평균 기온 18도 이상 됐죠? 됐어요? 그래서 기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18도 이상이면 무슨 강수 발생한다 했어요. 그렇게 알아둡시다. 무슨 강수? 대류성 강수 기억나요? 그죠? 공기의 흐름, 대류의 흐름에 의해서 여기는 대류성 강수가 발생한다.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 강수 발생. 그래서 얘 때문에 고온인 거고 얘 때문에 다습한 거예요. 알겠죠? 대류성 강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스콜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스콜.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 하나씩 할게요. 100% 출제했던 거거든요. 의식주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주거입니다. 알겠죠? 주거예요. 주거가 고산가옥이 나타나요. 고산가옥. 고산가옥 알죠? 집에서 좀 띄워놓는 거. 알겠지? 이 고산가옥에 대한 것을 보여준 다음에 왜 열대에서 고산가옥이 나타난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대성여고 나왔고요. 석산고, 서석고, 대동고 어떤 학교 하나 인성고까지 다 포함해서요. 안 나온 학교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됐죠? 그러면 고산가옥이 나타나게 됐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를 하세요. 지금 고온이잖아요. 고온이니까 땅에 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니? 라고 했을 때
지열이, 그러니까 지면에 뜨거운 열기. 됐어요? 뜨거운 열기. 됐죠? 뜨거운 열기가 있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겠어요?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습도가 높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고산가의 이유가 열기와 또 뜨거운 열기도 있지만 습기, 비가 많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열대니까 온갖 해충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사이판 놀러 갔는데 내가 그 물을 좋아해요. 선생님 물. 그러니까 사우나도 가는 거 수영을 못 가니까. 이렇게 물을 좋아해서 사이판의 비행 시간이 새벽 한 2시에 비행기가 뜨는 뭐 그런 비행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체크아웃 해놓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리조트에서 수영을 했단 말이야. 막판까지. 근데 그때 우리 딸이 너희랑 동갑이구나. 동갑. 그때 우리 딸이 3살? 선베드에 눕혀놓고 나는 밤수영을 즐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남편이랑 막 밤수영을 즐겼지.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애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요. 퉁퉁. 우리가 한 2-3시간 신나게 놀고 맥주 마시고 놀고 있을 때 얘는 개미에게 뜯긴 거죠. 그래갖고 얼굴이 이렇게 부었다니까? 이렇게? 진짜? 그래갖고 막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어떡하지?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처치실 가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 도깨비죠, 도깨비.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물려가지고 방법이 없는 거야. 그 버물린가 막 이렇게 좀 발라주고 이제 한국을 왔는데 애 얼굴이 진짜 팅팅 부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상 입은 것처럼. 그래갖고 의사선생한테 엄청 혼나고 부모 맞냐고. 그래갖고 얘 그 얼굴 들어왔는데 한 일주일 걸렸어.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반성해야지 했는데 5살 때 보라카이를 가가지고 또 버렸어. 애를 또 버렸어요. 또 뜯겼어. 알겠죠? 그때 느꼈어요. 그 모기가 사랑하고 개미가 사랑하는 피부가 있구나. 알겠죠? 선생님은 안 물려요.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나를 물거든요. 모기가 나를 안 좋아해. 나를 안 물리는데 선생님 딸은 그렇게 많이 물려요. 그래서 사이판 얘기를 했는데 사이판도 열대예요. 알겠죠? 여기 뭐예요? 병해충. 됐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충, 뭐 병해충도 있고요, 뱀도 있고, 짐승 피해서, 그죠? 짐승 피하기. 이 정도 쓰면 되지 않겠어요? 됐나요? 요게 시험 문제였다고요. 서술형 고상가.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갈게요.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의복은 어떠냐? 의복 틀리면 안 되겠죠? 헐벗어야 되겠죠? 의복. 그죠? 의복 갖고는 틀리면 그건 진짜 전국 삐꾸돼요. 알겠죠? 음식 얘기할게요. 음식. 요거 나왔어요. 요거 음식. 음식도 잘 나오는 게 볶음밥이죠. 나시, 고랭. 들어본 적 있죠? 왜 볶아요? 왜 튀겨요? 볶거나 튀기는 이유가 있죠. 수분 증발. 뭐든 수분이 많으면 빨리 상해요. 그래서 수분 증발시키기 위해서 볶거나 튀기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음식은 볶거나 튀김. 됐어요? 이거 되게 노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열대를 갖고 얘기를 할 때요. 카사바나 얌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카사바? 뿌리예요. 얌도 약간 고구마 같은 거거든요. 알겠죠? 그 교촌치킨에 가면 카사바 칩인가 팔아요. 먹어봤어요? 한 2-3천 원 할걸요? 카사바. 그러니까 포카칩, 감자칩이 아니라 카사바라고 해서 열대에서 있는 구황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나옵니다. 카사바나 얌이 나올 거예요. 얌. 고구마 같은 거거든요. 얌. 카사바나 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네. 선생님 나오신 거 지금 다 써주고 있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씩 갈게요. 열대우림은 사바나는, 그 다음에 열대문수는 이렇게 또 나와서 나눠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농업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농업입니다. 요거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농업에서요. 열대우림 됐죠? 그 다음에 사바나 됐어요? 그 다음에 AM 이렇게. 이제 이거 좀 보이죠? 열대우림 사바나 그 다음에 AM. 알겠죠? AF가 붙었다는 얘기는 연중 고온 다습이고요. AW예요. W는 윈터 드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AM은 열대 몬순이죠. 얘네들의 특징은 하나씩
AF는 하전을 하고요. 화전이 뭐예요? 불질러서. 그죠? 왜냐면 여기가 하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척박해. 비가 많다고 해서 농사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비가 너무나 많이 내리니까 염기성 성분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땅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산성만 남아있어요. 됐죠? 산성만 있으면 이건 척박한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토양의 색깔이 적색토로 띠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요? 토양에는 알루미늄이나 또는 철이라든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규소라든가. 실제로 우리가 규소 같은 경우가 강물 자원이 되게 많아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알루미늄, 철, 규소가 있는데 설명해 줄게요. 봐봐. 알루미늄, 철, 규소. 됐죠? 알루미늄이나 철은요,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죠? 철은 녹아, 아니, 규소는 녹아, 안 녹아? 녹아. 얘 물에 취약해요, 규소가. 그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얘는 녹아서 없어져요. 근데 얘네들은 비 안 녹잖아. 그래서 얘가 뭐랑 만나? 물과 만나죠? 물하고 합쳐지면서 무슨 작용이에요? 산화작용. 철이 녹슬는 건 똑같죠? 됐어요? 그래서 화전을 하는 이유가 비가 많아서 염기성 성분이 다 녹기도 하지만 산화작용 거치게 되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되게 산이 강한 편이에요. 그럼 농사를 좀 짓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그래서 3년 단위로 돌아요. 됐죠? 그래서 하전을 하는 이유가 뭐니?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전하는 원인은 바로 뭐냐? 다습해서 그렇습니다. 됐죠? 이동식 농업을 한다고요. 하전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이동식 농업. 됐죠? 요거 서술하라는 학교는 5개 학교 있었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열대우림과 사바나가 함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플랜테이션. 됐죠? 플랜테이션 농업이 뭐예요? 또 쉽게 설명할게요. 뭔가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플랜테이션은요, 콜라보죠. 선진국과 저개발국가의 콜라보. 그죠? 선진국은 뭐를 제공하고요?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저개발국가는 뭐를 제공해요? 자원과 뭐를? 노동력 제공. 됐죠? 플랜테이션이 뭐니? 물어보잖아. 들들들 외울 필요 없어요. 뭐예요? 선진국은 자본과 기술을 제공을 하고, 됐죠? 저개발 국가는 자원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규모의 농업 방식이다. 끝. 됐죠? 그래서 열대우림하고 사바나는요, 이런 플랜테이션 농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대몬순입니다. 열대몬순은 뭐를 이용한다고요? 이 몬이 뭐예요? M이 뭐예요? 몬순이죠? 계절풍이죠? 계절풍을 이용해서 무슨 농사 지어요? 벼농사 지어요. 벼농사. 우리나라는 고온다스만 기후가 딱 한 번밖에 없어. 1년 1장. 그런데 베트남은요, 1년 3장이에요. 베트남 1년 3장. 내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필리핀에 이주한 그 국제결혼이 조금 성공하는 게 좀 어려웠잖아요. 필리핀은 벼농사를 그렇게 짓지 않아요. 여기 그 주로 뭐를 해요? 플랜테이션을 해요. 바나나라든가. 우리 필리핀 바나나 많이 먹잖아. 그치? 근데 필리핀에 놀러 가면 이분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앰프 알죠? 노래방 기계. 앰프를 틀어놓고 춤을 춰요. 너무 더우니까. 알죠? 춤춰. 흥이 많아. 그래서 필리핀에 마트를 가면 떼창을 불러. 이분들은. 물건을 안 팔아요. 필리핀 마트를 갔는데 떼창을 하고 춤을 추고요. 막 물건 하나 주라고 해도 막 던지면서 줘요. 알겠죠? 되게 유쾌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국제결혼해서 시집을 와. 그럼 견딜 수 있겠니? 그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국제결혼 되게 문제가 많았던 게 필리핀 국제결혼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베트남이 되게 우리나라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죠. 베트남은 1년 3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년 1작이야. 그럼 네가 베트남 살 때 1년 동안에 벼농사를 3번씩 지었어.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번밖에 안 지어. 그럼 어때? 좀 쉽겠죠. 그리고 우리가 농경사회잖아. 우리나라 적응 잘하겠지. 그럼 베트남이 적응 잘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계절풍 기후. 그래서 벼농사 1년 3작, 우리나라 1년 1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봅시다. 봐봐. 시험에서 나오는 게 주어 나와요. 고3 과목이에요. 외우려 하지 마요. 열기, 습기. 됐죠? 그 다음에 병해충 끝. 됐나요?
그 다음에 시험 나오는 게 음식이에요. 음식은 볶거나 튀겨. 야식으로 사진 보여줄 거야. 여기 어디게? 라고 해요. 열대다. 끝.